제가 얘는 일단 원래 우리 고2 애들 교재예요. 사실은 이게 고3 교재거든요. 이 교재 자체가. 근데 우리 애들 먼저 하려고 고2 애들 먼저 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교재가 너무 괜찮은 거야. 뭐가 괜찮냐면 여러분 등급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좀 자세해요. 그러니까 완전 노베이스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해줘서 첫날에 수업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오늘은 얘 개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특 문학을 들어갈 건데, 제가 이거 사용설명서 교재를 가져와가지고 독서부터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문학부터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문학이 있단 말이지. 사용설명서 교재에 있는 문학, 여기 전체 설명이랑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작품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특강 다 못 푼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수업으로 나가기보다도 클리닉 검사를 내가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어갖고 해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읽었던 책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내가 점검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전체 사실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갔었던 수능 특강은 여러분이 다 익혀져 있을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이시죠? 지금 뒤로 좀 넘겨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 활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EBS 학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8월까지는 EBS가 다 끝나고 이제 9월에 고난도 하고 결말하고 기출 계속 프리프리 하면은 이거 한 2, 3개월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2단계를 지금 한 3, 4월에 하는 단계를 잠깐 다시 하루 만에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글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 좀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어를 공부할 때 여기 이 책에서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저도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215쪽으로 되어 있나요? 맞나요? 쪽수로? 쪽수 안 나와 있나? 거기? 쪽수 없구나 거기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보이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기반 닦는 부분인데, 일단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게 이 책에서의 목표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후에는 EBS 학습하고 고난도 독습하고 독서하면은 조금 늘 거다. 뒤로 넘어와서 이게 누구를 위한 교재냐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는 사실 상관없어요. 앞부분 그냥 독서 이론 정도만 보는 거니까 뭐 한 2에서 4등급 정도, 그러니까 5등급 이상으로 되는 애들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먼저 이 부분만 가져올 거예요. 생각의 시작 부분. 그래서 공부를 방향을 좀 잡고 단어 문장 문단 단위의 틀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 전개하고 생각 확장 부분을 EBS 교재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이 교재가 진짜 괜찮은데 이걸 겨울방학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거 진짜 괜찮거든? 일단 같이 읽어볼게. 자, 여기 좀 보면 이 국어 능력을 진짜 올릴 수 있고 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국어 능력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데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나 욕구 같은 거를 참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수능의 시험 스타일은 어떠냐면 운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나 운. 여러분, 이 운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덕을 쌓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살일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리고 재능이 되게 필요하니까 글을 잘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 성적이라는 게 진짜로 막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너 근데 이번 연도에는 왜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서 오수했던 그 정영국교라는 사람 알아요? 그 환승연에 나왔었던?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 해는 별로 공부도 안 했대. 근데 쌓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술술 풀리고 되게 좋았대. 맞아. 그냥 되게 가볍게 치고 나왔는데 체교과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운도 있는 것 같고 가벼운 마음일 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부담을 가질 때는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를 성적으로 그냥 받으려고 일단은 당연히 성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성적에 초점이 맞추면 오히려 안 나와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내가 키울 수 있겠다 하는 그냥 내가 상승되고 되게 성장한다.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다 보면 그냥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당일 시험에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때까지의 그 기반을 찬찬히 쌓아가다 보면은 뭐가 향상이 되어 있을 거냐면 국어 능력이라는 것이 되게 향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확정적인 보상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이해가셨죠?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막 몇 지문을 하고 막 선생님 저 막 4지문 5지문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지문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가 그냥 하루 공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가셨죠? 근데 그 생각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게임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동적 생각은 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누군가 심어놓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닌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온다고.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를 좀먹는 생각, 이러다 점수가 나오겠어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내가 의도해서 내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 계속 생각은 들어온다고. 오토매티컬리, 알겠죠? 자동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이 생각을 받아주시면 안 돼요. 대신에 능동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에 대해서 주인이 돼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취할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기분에 흠뻑 취해서 좀 우울한 기분을 가질지 아니면 아니야 하면서 잠깐 쳐내고 다시 내가 앞에 나가면 되잖아 하고 그냥 그 생각을 내가 주도적으로 할지.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때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찰자라고 생각하세요. 늘 어떤 내 머리나 내 마음의 관찰자여서 내 관찰이 잠깐의 부정적인 곳에 고개를 돌리고 있구나. 그럼 고개를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해 하면서 일치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 속에서 공부도 생각을 이 문장 하나에서 이걸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요거에 반대되는 생각도 떠올려보고 이게 어느 범주 안에 들어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장 하나에. 이해 가셨죠? 이게 다 뭐라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사실은 글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어로 읽어주는 거, 반대되는 단어를 떠올려주는 거. 제가 그때 왜 후성유전학 할 때도 어떤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뭐 가역성이다 비가역성이라고 했을 때 가역성이야 그러면은 돌연변이는 당연히 비가역적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든지 한 문장 안에 3가지 문장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어디가 빨라요? 머리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일본 갔다 와 하면은 못 가지만 머릿속으로는 일본 갔다 하면은 저 후쿠오카부터 해가지고 오키나와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이해가셨죠? 그만큼 생각이 빠르고 굉장히 깊을 수 있고 많은 양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치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거죠. 사고력도 되게 충족이 되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걸 기준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경험을 즉 생각의 경험이라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경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경험은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해도 되니까 경험은 그거를 충분히 했다면은 사실 10지문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 지문 안에서 내가 한 지문에 거의 막
문장 하나에 10개씩 해서 더 배로 공부를 한 흔적이 남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밌겠죠? 당연히. 내가 조금 더 뭔가 풍부해진 것 같고 집중하는 내 모습도 마음에 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문장, 한 지문을 계속 이해해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부딪히게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장의 생각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글쓴이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하고 내 생각이랑 이제 융화시키면서 제3자, 제3의 생각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것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절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인격이고 품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성장한다고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죠? 우리 어차피 글을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독이 된다면, 그럼 중독된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외적 동기라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너무 충분해져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목들도 되게 재밌어져요. 왜냐면 글 읽는 게 쉬워지니까 낯선 개념들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어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의 과목들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배경 지식 쌓으려면. 이해 가셨죠?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요 조금 짧은 한 4줄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혼자 독해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을 한 23분이니까 24분까지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다 읽었나요? 오케이? 자,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아래 부분이랑 일단 비교를 해볼 건데 같이 한번 저랑도 읽어볼게요. 일단 주어는 정부죠. 자, 정부가 2000 몇 년부터 복권 사업을 운영할 새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전 상대어를 읽기를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단어로 읽기, 범주하면서 읽기,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어로 읽는다고 하면 새로운 수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수탁 사업자들의 계약이 끝났거나 옛것이 지금은 물러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줬어야 돼요. 이해 가셨죠? 이전 것들의 계약이 끝났나 보다, 뭐 이전의 일이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수탁 사업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탁이라고 하는 게 부탁할 때 탁 아니야? 청탁할 때 탁 아니야? 그럼 맡거나 부탁받아서 맡는 사업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복권 사업을 운영할 만한 수탁 사업자들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본 입찰 추진의 첫 단계, 보통 이렇게 단계가 나온다는 거는 첫 단계가 나오면 몇 단계도 나오겠어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나오겠죠? 첫 단계에서는 사전규격 공개를 절차로 시작을 한대요. 먼저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 정보를 먼저 드러내줘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히니 차기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음에 이런 뜻이죠? 약간 어휘에서 막히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에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저가 입찰 유인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이렇게 싼값에 입찰하고자 하는 유인들을 최소화,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격 평가 쪽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줄여버리고, 이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복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지 그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싸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반응이 어느 정도는 있겠네? 라는 생각을 떠올렸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복권 사업 운영에 함께할 은행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았나 보다. 참여 방식이 좀 한 가지 방식이었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복권 사업 운영의 리스크에 대해서 은행들의 우려를 줄일 거다. 그럼 우려가 있었다는 건가 이전에는? 그럼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까 하는 게 다음 단락에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역할은 뭐다? 관찰자 역할로서 내 생각이 풍부한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보면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독해 과정이 있어요. 복권 수탁 사업자? 수탁이 뭐야? 아, 좀 어렵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항상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니까 기존 업체랑 계약이 끝났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는 것을 말하니까 정부가 의뢰하면은 이거를 맡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숙탁사업자라고 하나 보다. 그럼 단계가 첫 단계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라는 건데 먼저 사전구역 공개 절차부터 시작한다는 거네. 첫 단계니까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있나 보네. 이런 것들. 괜찮을까요?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싼값에 입찰하겠다고 하는 유인이 있었나 보네. 싼값에 하는 걸 막으려고 하나 보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권 사업 중요한데 싸게 해준다는 업체에 맡기면 안 되니까 기술평가 비중을 늘리나 보다. 이런 거. 하긴 나도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기했는데 기술 잘 갖춘 업체가 맞는 게 좋겠네. 기존 은행들은 복권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나 보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아니면 다양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전 방식은 뭐였길래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 했어요. 조금 했는데 미치지는 못하죠. 한 3분의 1 정도? 맞나요? 전체 다를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장을 읽을 때도 곱씹어서 뜯어 읽듯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수능 완성은 제가 수업으로 나가고 얘를 그냥 전체 교재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말해주세요. 이것도 교재 있거든요, 뒤에 부분. 그래서 이걸로 연습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수능 완성을 왜 하려고 하냐면 그래도 어쨌든 연계가 되니까 당연히 한번 익혀야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좀 해볼까 말까를.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계속 상대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단어는 뭐지? 이거랑 반대 상황이 뭐지? 그러면 적어도 한 문장에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문장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과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주화를 해줘야 돼요. 범주화. 내가 읽고 있는 파트가 경제 지문 안에서도 뭐 소비자를 위한 건지 판매자를 위한 건지 이런 범주를 주고 좁혀 들어가야 돼요. 깔때기식으로 간다 그랬죠? 글은 항상.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 단어를 읽어주는 거. 저는 단어의 중요성을 진짜 항상 얘기하는데 문장으로 읽으면요 통통통통이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조건 단어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단어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느낌을 긍부정으로 따져서 얘가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 쪽의 단어들은 계속 네모 단어들로 재진술돼서 나오는 거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세모들로 해서 굉장히 재진술돼요. 비슷한 단어들끼리.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 계열 애들이랑 요 계열 애들을 둘이 반대되게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문에서 내가 이만큼 이해를 했는데 선지에서 안 풀릴 일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지문에 정확한 이해가 되면 선지들은 내가 아까 이 단어에 대해서 주목주목 했었는데 얘랑 같은 계열 단어들 중에서 이상한 단어가 껴있잖아 이러면서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지문은 8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해주시고 선지는 2 정도의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정확한 독해를 하고 선지를 바로바로 찍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선지 갔다 돌아왔다 하지 마시고 근데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 알파벳으로 여기 L이었고 뭐 M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다시 들어가서 발췌독할 수 있을 정도.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생각은 생각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럼 수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질이 좋으면서도 많은 양의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죠? 질이 좋아야 돼요. 일단 그거는 뭐냐면 의심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질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맞을까? 내가 다른 판단을 하진 않을까? 그거는 나를 성찰하겠다는 태도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의견들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심을 한다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서 확신 있게 나아가다 보면은 믿음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많은 양으로 하고 정보 처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막 점수가 엄청 잘 나올 거다. 근데 잘 나올 거예요. 한 2등까지는. 1등급은 솔직히 진짜 이건 신이 내린 영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운과 재능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계속 기반한다면 2등급까지는 정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시간을 잘 조절해서 1등급까지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점수를 정말 좋게 얻을 거예요. 알겠죠? 잘 이끌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국어 시간만을 딱 이틀 정도 정해놓고 나랑 같이 수업하고 와서 한 하루 종일 국어만 공부를 좀 하고 생각도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졸지 않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의 힘이 길러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막 생각하다가도 이 생각이 다른 데 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나 이거 뭐 처리해야 되는데 나 오늘 빨래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안 한 거 있는데 과학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알아차려줘야 돼요.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이 앉아있긴 한데 이게 다른 데 가 있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나요? 학원에 왔어.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잠깐만 여기 안 돼. 잠깐만 생각 여기서 그만 이렇게 해줄 텐데 제가 그걸 못하잖아요. 이건 스스로밖에 못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진짜 공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 1시간을, 2시간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근데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알아차렸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만 하세요. 이해 가셨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다시 돌아오고, 이게 처음에는 10분, 나중에 20분, 30분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빵 이런 거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도 이제 7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 8, 9, 7, 8, 9, 10, 11. 그래도 4, 5개월 남았잖아요. 습관이 형성되는데 한 2개월,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제발 꾸준히 생각을 다시 돌이키는 연습을 하셔서 내가 진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알겠죠? 진짜 디테일하게 독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죠?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들려요. 내 귀에 그리고 내 삶에.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도전하는 분야가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이런 경제학 쪽에 있는 단어들을 빠삭해. 뉴스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이해해. 그런 사람이면은 투자가 쉽죠. 왜? 다 아는 용어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도전할 범위가 많아지고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진짜 맞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인생 전체에 있어서 많은 어휘력을 갖춰서 사업을 할지 공부를 할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능동적 생각을 꼭 습관해야 되고 절대 수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지금 이 시기엔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생각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능동적 생각과 이 수동적 생각, 부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 이거를 내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절대 나랑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제3자의 위치에서 내 감정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내가 왜 울고 있지?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한번 바라봐주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래서 이렇구나. 나를 이해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필연성, 생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주는 지문 있죠? 모든 지문들, 문학 작품들 얘네들의 오류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오류 없어요.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완벽한 지문과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거기서 답만 찾아내면 돼요. 오답속어 잘해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여기서 오류까지 찾아내려고 하면 분산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랑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방식, 이게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듯이 우리가 평가원이 주고 있는 지문의 문제들을 계속 읽고 해석을 하다 보면 누구랑 친해지겠어요? 평가원이랑 친해지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문제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얘가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테스트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다 보면 그럼 얘가 이런 답을 줬겠네. 오답은 이쪽으로 줬겠네. 이렇게 감이 잡히는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듯이 문제도 대하면서 친해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수업 때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으로 하는데 그건 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만의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클리닉 때는 제가 봤을 때 사설모고는 그냥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나씩 숙제예요. 알겠죠? 제가 8개인가 7개 넣어놨거든요. 그럼 한 주에 하나씩 풀게 되는 거예요. 시간 재놓고 풀면. 근데 화작으로 냅뒀기 때문에 1시간 20분 재고 풀면 돼요. 알겠죠? 해설 보내줄 테니까. 근데 사설도 사설이지만 저는 이제 클리닉 여기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모고를 줄게요. 그냥 고3 모고. 이전 것들. 알겠죠? 기출을 줄 테니까 그 기출문제 풀면서 하루 분석하면 한 5시간 갈 거예요. 왜? 1시간 20분 풀고 난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뜯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3-4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어휘를 줄 거거든요. 50개씩.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이번 주는 100개. 비문학 독해만 하는 거라서. 근데 나 궁금한 게 고전어휘 다 외웠어요? 아직 다 못 외웠죠? 그 고전어휘 책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내가 준 거. 있나? 찾아보면 있을 텐데 고전어휘 줄 테니까 그것도 다 외우시고. 알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좀? 일단은 필연적인 거를 보면 자, 앞에서 이야기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파트인데 역설이 뭐예요, 여러분? 반대 막 이러면 안 돼요? 반대 이랬죠? 알죠? 역설이 뭐예요? 강조, 힘을 주어서 설명한다요. 이봐, 어휘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어휘가 딸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리얼이야 이거는. 자, 앞에서 이야기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강조하는 파트인 건데 여러분 이 필연적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달리는 이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뭐 실수 전체 뭐 이게 수학 문제예요. 근데 여기다 x에다 1을 넣으면 a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당연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근데 이게 만약에 꼬아가지고 그 극한값 들어가서 막 리미티드 x가 1로 갈 때 fx gx의 값이 얼마냐 막 이러면서 이거는 여기에다 우리가 1 넣고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식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풀 때도 사람들이 여기 1 대입하면 그냥 답 나오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학을 풀 때도 그렇고 독서를 풀 때도 그렇고 왜 꼭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능동적 생각을 해라. 즉 생각이 메인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지 마세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강조점들을 좀 몇 개 줬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라고? 상대어로 읽어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주하면서 읽고 단어로 읽어줘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지문이 읽히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도 거기서는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어휘력도. 우리가 50개를 8, 5, 40, 400개 정도 어휘를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수특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수안에서 맨 처음에 여기 비문학을 보면 어휘가 있어요. 이거 보여요? 우리가 이거 나가잖아요. 여기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50개를 이걸로 주면 돼요. 제가 주는 거는 그러니까 독서지문 나갈 때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어휘들 보이시죠? 얘네들을 제가 줄게요. 왜? 이거 어차피 연계될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휘를?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거기 뚫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빈칸만.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돼요. 독서에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유형이랑 실전 독서 똑같이. 자, 그렇게 읽으실 거고, 자, 어쨌든 이 생각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사실은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결국 인생 전체의 태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알겠죠? 즉각적인 올라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를 반박하는 생각이 진짜 생각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여러분 그 즉각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늘 후회합니다. 절대 즉각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 사람 밑줄 여기서 긋지? 주목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걸 정답으로 제시했지? 이런 필연성들이 쌓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 교재가 제일 좋은 이 교재가 진짜 좋은 게 해설이 진짜 좋아요. 이 교재가. 그래서 혹시 진짜 필요하면 제가 이거 전체를 넘겨줄 테니까 혼자 공부해봐도 될 것 같아. 이 교재는 진짜 좋아. 뭐 아무튼 간에 자 이제 글 읽기의 시작을 제가 레벨 1으로 본다면 무조건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영어 수업할 때 뭐부터 하죠? 영어 단어 외우죠? 물론 알파벳부터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수준에서 지금 알파벳 하면 진짜 큰일 난 거고요.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어휘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할 때도 어휘 모르면 답 안 나오듯이 국어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어휘 모르잖아요? 독해 안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한데 국어 성적이 5등급 이하잖아요? 그럼 막 이해력, 추론력 이런 능력보다도 일단 뭐가 부족해요? 어휘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휘력이 돼야지 이해력과 추론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어휘의 중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기반이 제일 잡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알잖아요. 그 머털도사 같은 데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거 물떠오기부터 해요. 흙에다가 그 손목 찌르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상한 엉뚱한 심부름 시켜보고 그래도 그 심부름을 따라오면 아 얘가 이제 훈련받을 준비가 됐군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사실 제일 기본 베이스입니다. 어휘력부터 하는 거예요. 어휘력부터.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어 단위 공부부터 하다 보면 이게 넘어가면 문장 단위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문단, 그리고 지문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처음 읽을 때 진짜 잘 안 읽히면 그걸로 해보세요. 설명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지문 처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빨리 익혀지거든요. 그게 제일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해어휘하고 사용어휘가 있는데 이해어휘는 뭐예요? 내가 읽었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을 아는 어휘들이 있어요. 이건 이해어휘예요. 그런데 사용어휘는 좀 달라요. 여러분 호혜적이라는 말 잘 사용해요? 내가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서로 혜택을 주고 받았잖아. 그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여기 보면은 그것도 있어. 공연하다라는 말이 있어. 막 애들한테 말했더니 갑자기 펄폼이래. 막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연극하는 거 아니냐고요? 막 이래. 실속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공연하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 공연하다라는 말이 긍정 단어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실속이 없다는 건 사실 그렇게 긍정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역설하다도 아까 전에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반대로 부정어로 가버리잖아. 힘을 주어서 강조한 거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독해가 어려워지고 뉘앙스를 잘못 짚은 거예요. 아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해 어휘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용어휘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죠.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아래 단어 중에서 내가 진짜 무슨 뜻인지 감도 잡지 못하겠다 하는 단어들한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어휘 모음집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어휘 테스트를 보자. 알겠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다 했나요? 표시? 보지 마. 아직은 보지 마. 답지 아직 보지 마봐. 답지 보고 있지? 보지 마봐. 알겠지? 아는 거 있었어? 많아? 어때? 몇 개 표시했어? 꽤 어려운 거 많죠? 그래? 더 많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었던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 내가 그렇게 좀 설명을 못하겠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진짜 오히려 풍부한 거지. 여러분, 결의하다가 무슨 뜻이야? 결의하다? 결정하는 거지,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 할 수 있겠어요? 비가역적이라는 것도 나왔네. 여러분, 비가역적이라는 거 배웠잖아. 무슨 뜻이야?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이지. 관성이라고 하는 게 돌이켜지는 건데, 가역적인 거는 돌이켜지는 거고, 주제하다, 입각하다, 중재하다 이런 것도, 중재하다는 사실 쉽지. 근데 주제하다가 뭐야? 어떤 일을 막 처리해내다. 주재원이 막 그런 일을 처리하자. 사무적인 일들. 그건 주제하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조탁하다. 이거는 배웠었잖아. 우리 그 모라니 피기까지는 할 때, 예전에 문학할 때 언어의 조탁성 배우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 그 언어의 조탁성 배웠잖아. 여러분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더만 언어의 조탁성, 막 미적 감성 막 이러면서 기억나지? 조탁하다는 건 되게 아름답고 세련되게 막 이렇게 다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 보석 가공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의 조탁성 이런 것도 나왔었어.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수록 천명하다는 뭐예요? 천명하다. 뭔가 하늘이 내려준 것 같지? 그래서 진리 같은 거를 앞세우는 거, 뭐 진리를 입증하는 거, 약간 그런 뜻.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자멸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스스로 막 멸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스스로 멸시하는 것도 되거든요. 여기선 자신을 멸시하는 뜻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 솔직히 조금 뭐야 가물가물하고 설명 못하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0개를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도 이거 수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보면서 100개라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라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 전 수업을 막 할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갈 건데 앞으로는, 근데 방향성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항상 베이스가 진짜 중요해서 어휘의 중요성을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지우고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정의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는 유개념, 종개념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원래 정의라는 거는 이 범위를 주고 난 다음에 명사형으로 끝나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범주 같은 걸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은 상위어를 주거든. 양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위 상태의 단어를 줘요. 뭔 말인지 알죠? 뭐 개미라고 하면은 3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곤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곤충이라는 상위어를 주듯이 항상 뒷부분은 상위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럼 양상은 뭐냐면 그냥 모양이나 상태인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현상이겠죠. 상태겠죠. 그래서 어떤 양상인지 좀 보자. 그럼 사회의 양상을 살펴보자. 그러면은 그 사회 상태, 현상 이런 거 살펴보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분화된다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분화된다는 게 뭔가 나누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화가 변화예요. 변화되고 더 복잡해져야 돼요. 분화되려면. 이해 가셨나요? 좀 더 복잡한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게 분화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냥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분화됐다는 건 더 디테일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더 복잡한 것으로 나뉘어져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화자가 무슨 화자라고요? 변화할 때 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인습은 뭐예요? 벌써 졸리기 시작하지 약간. 안 졸려? 괜찮아요? 자, 습관이죠, 습관.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습관. 알겠죠? 타파는 뭐예요? 깨부리시는 거. 근데 인습이랑 관련되게 타파가 규정, 관습, 제도 이런 틀이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구애받는 거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되는 거죠?
막 거리껴지는 거고 구애받는 거 좋아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결의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거 뭐죠? 마음을 굳게 먹는 거. 오케이? 그리고 경중은 알잖아요, 솔직히.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예요? 좀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운용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맞아, 졸리기 시작하잖아. 이 단어를 시작하니까 졸린다니까? 운용하다를 보면은 여러분 사업체가 있어. 그럼 내가 사업체를 운용한다는 거는 사업체가 하나의 인격체인 거야. 이해 갔어요? 왜냐면 이 사업체가 스스로 일을 벌이거나 해주면 돼요. 그게 운용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 보시면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체를 운용한다는 건 얘를 부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자산운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산을 부려서 써주는 사람들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재고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IA 재고는 스톡이죠, 스톡. 우리 그 공장에 남아있는 재고들 있잖아. 그거 말고 재고하는 거 뭐예요? 같은 뜻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시키다, 재고하다. 왜냐면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어랑 많이 나오냐면 인식을 제고해야 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쵸? 기억나죠? 인식을 제고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요 정도 수준의 인식이었는데 이걸 제고하려면 한 요 정도까지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식을 제고하는 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초래하는 건 쉽죠? 초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원인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초래되는 거. 근데 남용이 밑에 나오는데 여러분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거 그냥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많이 쓰는 건 남용이 아니에요. 기준 밖에서까지 써버리면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준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은 남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냥 많이 쓰는 게 남용이 아니죠. 정황이라는 건 뭐예요? 일의 사정, 정황,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고, 낙향은 뭐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죠. 어디로? 고향으로. 그렇죠? 상이하다는 거는 이자가 무슨 이자죠? 다르리. 그렇죠? 그럼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이단적이야 이거. 다르다. 뭐가?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다 같이 이렇게 부응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돈 빼돌리고 이런 거 이단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끝이 다른 거. 자, 비가역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돌이켜지지 않는 성질이죠. 그럼 가역적은 뭐겠어요? 돌이켜지는 성질이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과학지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논평하는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논하여서 비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질적이라는 건 다를 이자잖아. 본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니까 성질이 다름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다원적은 뭐예요? 근원이 되게 많다는 거니까 사실은 뿌리 깊은 곳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물이 형성해내는 근원적인 것이 많은 거고, 유화적인 거는 뭐예요? 서로 조화롭게 화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긍정의 뜻으로만 얘기해도 돼요.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괜찮을까요? 자, 결여는 뭐예요? 결핍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뭔가가 부족한 거,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빠져서 없어져서 모자란 거. 그러면 결여라는 건 뭐냐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결여됐네,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호혜적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로 상호 보완적 할 때 호가 있잖아요. 해는 뭐예요? 혜택. 그러니까 서로 혜택이 있는 관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창안하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각해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해내는 거, 창안해내는 거.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를 창안해냈어, 이런 거. 여러분, 주저하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만드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동전 같은 거 만들거나 무기 같은 거 만들 때 주저하다가 많이 나오죠. 거푸집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굳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녹인 쇠붙이를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 천명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진리 같은 거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사실, 입장 따위를 밝히는 거예요. 천명하다. 이해 가셨나요? 천명하다가 뭐라고요? 진리, 사실, 입장 따위를 밝혀내는 거다. 이해 가셨나요?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런 개념에 입각을 해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휘를
정말 많이 접해가지고 적어도 수능 전과 1000개 정도 단어를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놔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독해를 할 때 이 단어 너무 쉽잖아. 내가 알았던 단어잖아. 갑자기 탕탕탕탕 하면서 해석이 뭐야 이렇게 쑥쑥쑥 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 특화 수능 완성에 있는 단어들을 만약에 내가 다 익혔어. 진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 연계돼서 나오는데요 뭐.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 개념의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어때요? 논리력과 문해력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일단 어휘입니다. 정말 강조해서 진짜 더 강조해서도 부족한데 여러분 형이상학은 알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어떤 세상의 근간이 되는 근거가 되는 학문 같은 건데 그럼 이거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놨어? 사실은 되게 보이지 않는 막 원자로부터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형이상학의 반대는 뭐예요?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학문이겠죠. 누구예요? 하이데거인가요? 여러분 우리 했었던 거? 그쵸? 그런 학문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형이상학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 가시죠? 그거 생각하면 되고 자족적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다. 자, 관조적은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관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고요한 마음이 필수예요. 관조는요, 내가 고요해야 돼,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조용하게 바라보는 게 관조예요. 이해 가셨나요?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익혀주셔야 돼요. 내가 관조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뭐랄까 능동적 태도는 아니에요. 내가 막 손을 뻗어가지고 이거를 처리한 건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독려하는 건 뭐예요? 다독이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쉽죠? 이거는. 도타는 뭐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지경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없이 공궁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지경에 도탄에 빠졌어. 내가 아주 그냥 공경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 도탄이네 도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나 지금 성적이 아주 도탄이야. 공경스러운 지경에 빠졌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조탁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새기거나 쪼거나 막 보석 가공할 때 쓰는 거긴 한데 이게 언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언어의 조탁성으로. 이해 가셨나요? 자, 계승하다는 거는 쉽겠죠? 우리가 조상의 전통을 물려받는 거고 물리력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뭐 사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막 많이 있진 않지만 물리는 보통 추상적인 거하고 반대가 돼야 돼요. 이해 가셨죠? 물리력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부시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이래야 돼요. 이해 가셨죠? 좀 물리력이랑 반대되는 건 어느 정도는 화학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추상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화학적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학적이라는 거는 물리처럼 이렇게 물건 모양 자체를 바꾼다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풍광은 뭐예요? 자연경치, 풍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명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자명한 일이야, 명백한 일이야, 아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명백한 것들.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자명한 일이지 100점 나올 건 뻔해 뭐 이런 거. 지평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가능성. 내가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의 틀, 그런 인식들을 넓혀 나간다는 걸 지평을 넓힌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같은 거, 전망 이런 것들을 넓히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지평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완상한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미음완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던 적 있어요? 문학에서? 미음완보가 뭐예요? 음미하는 거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완보, 걸어가면서 완상하는 거죠. 경치를 감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눈이 약간 떨려 이렇게. 미음완보가 뭐지? 막 이렇게 떨리는 것 같아. 알고 있었지? 여러분 완상하는 거 뭐예요? 즐겨서 뭐 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고. 종속되는 건 뭐예요? 어딘가로 속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향유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리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스트 또 할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지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볼 거야. 자, 병치는 뭐예요 여러분? 병렬할 때 병이 나란히 하는 거잖아요. 치는 뭐야? 위치할 때 치잖아. 그러니까 나란히 뭐 하는 거야? 위치시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책망하는 건 뭐예요? 내가 꾸짖는 거죠 여러분. 책망 좀 받아야 되겠어. 근데 옛날 말이긴 해요. 책망을 받는다 막 이런 게. 획정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획이라고 하는 게 확이 아니잖아. 구획을 나눠서 정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계 따위를 구별해서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획정하는 거. 이해 가셨죠?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토지에서 많이 나오겠죠.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막 경제개발이나 토지 구획하는 거 있잖아요. 획정에 뭐 획정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유리되는 거 따로 떨어지는 거 전가하는 거는 내 잘못 같은 거를 책임 전가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가시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 그쵸? 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 따위나 의식 따위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역할은 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부분을 쓰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환기시키죠, 여러분한테. 계속 이 부분을 써줘야 돼,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공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길게 뻗은 게 있으면 그걸 단면을 잘라요. 그럼 횡적이라고 하죠. 횡적. 가로 부분을 자른 거기 때문에 그 가로 부분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있어. 근대 파트만 잘라서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게 횡적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반대되는 말은 뭐야? 통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 가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횡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동적.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봐야 되고, 목전은 무슨 뜻이에요? 눈목자죠. 앞전자죠. 그럼 내 눈 앞에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야, 목전에 있을 일 좀 대비 좀 해라.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라.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자멸한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스스로 멸해지는 것도 사실 자멸한다 있을 수 있는데 멸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멸시하는 거. 자멸하고 조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조롱하면서 웃는 거죠. 조소라는 게. 소가 우슬소인 거 아시죠? 우슬소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진짜 웃는 모양처럼 생긴 거 알아요? 아무튼 나중에 그 뭐지 고전 시가에서 소춘풍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소춘풍은 그건 뭐예요? 봄바람이 웃으면서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소가 우슬소라는 거 좀 알고 있어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게 다 공부야. 알겠어? 얘들아? 국어 공부할 때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어휘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과학 공부를 해도 사회 공부를 해도 무슨 공부를 해도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제가 지금 저 일광화상 입었거든요. 일본 갔다가 지금 여기가 다 이제 벗겨지고 있어요. 각질 같은 뭔 말인지 알죠? 다 태워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갈게요. 자, 자멸했고 주창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주창하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있는 곳이죠. 막 북한에서 왜 사회주의 주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념 따위 같은 거를 앞에 내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막 주의나 사상 같은 걸 앞세워가지고 주장하는 거. 오케이? 자, 분절되라는 건 뭐예요? 이 분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법에서도 나오죠. 나눌 분자, 마디절자 해가지고 분절 음은 뭐예요? 음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소. 그래서 사물이 마디로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양시키는 거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아까? 제고하다. 한껏 높여지는 거예요. 인식을 고양할 수도 있는 거고 인식을 고양할 수도 제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이시키는 거 뭐예요? 이가 다를 이자죠. 그럼 전이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전환할 때 전자잖아요.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거죠. 기하급수적은 쉽죠? 여러분 이 양이 어떻다는 거야?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반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불러일으킬 변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반응에 내가 반향을 일으켰어. 반응을 일으킨 거야. 변화를 일으켰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해 가셨죠? 편협하다는 건 뭐예요? 치우친 거죠. 역설하다 방금 얘기한 거. 힘주어서 설명하다. 힘력자예요. 설명할 때 설자고 말씀설. 알겠죠? 재화는 뭐죠? 여러분 경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재화 서비스할 때 물건이죠.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우의적인 거는 돌리는 거고 형격한 거는 어때요? 야, 이거 무슨 형격한데? 아주 차이가 매우 심한데? 차이가 벌어지는데? 형격한 차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미 차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형격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담론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논제 같은 거, 논의하는 거. 그리고 표제는 뭐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책 이름. 의탁하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죠? 중재는 뭐예요? 화해시키는 거고. 입각하는 거. 여러분 입각하는 거를 임박하는 거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각하는 건 뭐예요? 설립자죠? 맞아요? 그럼 내가 입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주장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뭐예요? 그 입장에 서서 입각해서 어떤 상황에 입각했을 때 입장에 섰을 때 내가 얘기할게 입각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죠? 주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재원이랑 같은 거. 뭔가를 사무 따위 일을 처리하는 거.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용이라는 거 잘못 사용하는 거, 가시적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 착안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착수랑 착안이랑 비슷한데 어떤 문제 같은 거에 실마리를 잡아서 이제 풀려고 하는 거를 착안한다고 그러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잡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인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끌어내는 거. 쟁점은 논의할 때 그 싸우는 그 쟁점이라고 그러죠.
다투는 논점이라고 해야 되나? 중심되는 점. 여러분 걸출하다는 거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엄청 뛰어난 거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그쵸? 그래서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걸출하다. 걸출하다 뭐라고요? 남보다 뛰어나다. 알겠죠? 저 물어볼 거예요. 숙려하다는 건 알죠? 곰곰이 생각하는 거. 상기시키는 것도 떠올리게 만들어 다시 생각해내는 거고, 유보하는 거는 뭐예요? 밀어주는 거고, 초고는 초벌의 쓰를 원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초벌로 썼다는 거 처음 썼다는 거고, 도해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상업지. 이해가셨나요? 이거 비슷한 단어 뭐예요? 뒤에 나오는 거. 시가지. 알겠죠? 도해지, 시가지 비슷하죠? 자, 그리고 퇴조하다는 거는 어떤 기운, 세력 따위가 줄어드는 거. 근데 도해지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가지에서 거의 비슷하긴 해요. 왜냐? 시가지는 그냥 도시의 큰 길거리를 이루는 지역이다. 여러분, 대합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평역에서라는 문학작품에서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해 가죠? 합치는 뭐야? 의견이 맞는 거. 기백은 뭐예요? 뛰어난 기상 같은 거. 진취적인 정신. 아이고, 기백이 아주 뛰어나더만. 기백이 좋아. 들어봤어요? 얼추 들어봤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단어로 보니까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쵸? 문맥이 없고 단어만 보니까 그런 거긴 해요. 사실은. 자복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백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만삭은 알잖아요. 편승하는 게 여러분, 야, 나 저쪽으로 이제 편승해야 되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타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올라타는 순간 이득을 거둬야 돼요. 편승하다는 건 이득을 거두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올라타는 순간 내가 남의 세력을 이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만족해하거나 뿜내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이제 비슷한 단어래. 네 글자로 하면 득이양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기세가 지금 좀 좋은데 뿜뿜인데 막 이렇게. 연역은 알죠, 여러분? 귀납과 연역이 반대되는데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귀납은 구체적인 애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게 되죠. 연역은 뭐죠? 일반적인 게 모여가지고, 일반적인 모인다기보다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구체적이거나 특수한 것이 빠져나오는 거. 알겠죠? 청구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 공연하다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공연하다 뭐가 없어 내가? 실속이 없어.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공연하네 아주. 자, 엄숙하다는 건 장엄하고 정숙한 거, 결부하는 건 연관시키는 거, 시가지는 도시의 큰 거리, 비약적인 거는 아주 거대한 발전 같은 거 높아지는 거, 경위는 어떻게 되어온 과정 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매도인은 뭐예요 여러분?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에요? 매수는? 오케이, 알겠죠? 넘어가서 상응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에 응하게 맞다는 거죠. 얼추 비슷하게 맞는 거, 응하거나 어울리는 거.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동사는 움직이는 자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이한 건 신기하고 이상하는 거, 항변하다는 거 뭐야? 반대의 입장에 서가지고 막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거. 자, 발화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 지대한 건 영향이 큰 거, 향락은 쾌락을 누기는 거, 미비한 거는 갖추지 못한 상태인 거. 여기까지 쉬웠죠? 저 질문해도 돼요? 맞출 수 있나? 기백이 뭐야? 야, 이렇게 누가 10개만 할게. 10개만. 한 줄에 한 개씩. 10개 안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개 정도 할 수 있겠다. 누구부터 할래? 가위바위보. 진 사람. 가위바위보. 너부터다. 기백이 뭐야? 응? 뭐라고? 용감한 자태. 기백이 좋다. 좋아요. 그리고 걸출하다. 좋아요. 주저하다. 좋아. 내가 무슨 경선식 영선생이 된 거 같아. 너네가 경선식 그거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알아요? 캐파스트로피 이러면 막 그런 거 외우는 거 몰라요? 되게 약간 그런 느낌 같네.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누구지? 오케이, 감사. 천명하다. 좀 어려웠는데. 일단 진리나 진실 같은 걸 떠올려야 돼. 이게 밝힐 명자거든. 명백한 거. 그러면은 천이 하늘에서부터 온 거잖아. 그러면 하늘은 진리잖아. 진리를 밝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명이 뭐라고 얘들아? 아니, 은우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은우
알았어, 미안하다. 너 편승하다 해보자. 편승하다. 좋아, 좋아, 좋아. 계속 갈게. 득이. 다시 뭐라고? 아니야. 득이는 득이양양하다잖아. 뽐내는 거. 오케이.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는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결의하다. 은우야. 마음을 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 마음을 먹다. 결의하다. 의지를 다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유빈이 도회지. 좋아. 그리고 공연하다. 은우야. 그래.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거. 운용하다. 크게. 뭐 비슷하긴 한데 내가 부려서 쓰는 거지. 부려서 쓰는 거. 왜 운용한다는 게 사업체 운용하면은 막 내 사업체를 부려서 내가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은우 재고하다. 아니야. 환기랑 비슷하다고? 인식을 제거하는 거잖아. 드높이다. 높이는 거. 고양시키다랑 비슷한 거. 알겠죠? 이건 알고 있었지, 솔직히. 도탄. 너네 성적이 도탄에 빠졌다 그랬지, 내가. 고통스러운 지경. 알겠어? 얘들아, 좀 외워지는 것 같다. 이건 쉽고, 담론도 쉽고, 경위도 쉽고. 어려운 걸 해야지. 풍광. 누구예요? 은우지? 그리고 자명하다. 그리고 지평. 가능성이나 전망 같은 거. 알겠죠? 그리고 입각하다. 주장 따위에 서는 거. 설립. 그래서 어떤 주장 따위에 서 있는 거야. 입각한다는 거. 내가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해 볼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완상하다. 은우야. 이거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야, 완상하다 뭐야. 문학에서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걷는 거. 감상하는 거. 천천히 걸으면서 감상하는 건데 완상 그냥 경치 감상하는 거. 그리고 주제하다. 주제원에서 하는 게 뭐야? 일이나 사무 따위를 처리하는 거야. 알겠지? 사무 따위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공시적. 은우야. 그 부분만 잘라서 보는 거지. 그리고 목전. 그렇지, 눈앞. 그리고 유아적. 은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일부러 찍은 거야. 용서하고 서로 뭐 하는 거야? 화합하는 거야. 알겠지? 자멸. 스스로 멸시. 좋아요. 차관하다. 은우야. 그렇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주창하다. 이데올로기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상 같은 거를 주창한다 그러죠.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 따위를 주장하는 거. 주창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혈.
그렇지. 알겠어 얘들아. 어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깨달았지. 그럼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명백해진 거지 조금. 알겠어 얘들아. 어휘를 무조건 외워야 돼. 이 추가적인 단어장 학습을 위한 자료, 이거 자료도 괜찮겠다. 이거 자료 한번 찾아서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괜찮고 수특이랑 수완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알겠죠?